밀란전 이강인 골문 앞 슈팅 직전 한국보다 더 난리난 프랑스 현지 상황, 이런 광경은 난생 처음 봅니다. 어렸을 때 유소년 축구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부터 숱하게 매스컴을 탔던 이강인, 22. 꿈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두 가지 대답은 늘 나왔다. 국가대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할 거예요. 첫째 꿈은 2019년 9월 조지아와 평가전에서 선발로 뛰면서 18세에 이뤄냈다. 두 번째 꿈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26일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PSG, 홈구장인 파르크 데 프랭스에 가득 찬 4만여 명 관중이 이강인을 바라보며 열광했다. 후반 26분 벤치에서 출격한 이강인이 AC 밀란과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F조 3차전에서 후반 44분 팀의 3대0 승리를 이끄는 세 번째 쐐기골을 넣은 뒤였다. 오른쪽에서 공을 잡은 이강인은 본인 우측으로 파고드는 팀 동료 워렌 자이르의 머리, 17 프랑스에게 패스한 뒤 페널티 박스 중앙으로 슬금슬금 이동했다. 그리고 돌파에 성공한 자이르의 머리는 가운데로 공을 보냈고, 곤살루 하무스, 22 포르투갈, 가 뒤에 있는 이강인을 발견하고는 공을 차는 척 헛발질했다. 수비수가 하무스에게 쏠린 사이 이강인은 논스톱 왼발 슛으로 때려 골을 넣었다. 기뻐하는 이강인을 하무스가 안아 들어올렸고, 킬리안 음바페, 25 프랑스, 역시 그 다음에 와서 축하했다. 이날 득점은 이강인이 지난 7월 초 PSG 이적을 확정한 뒤 약 3개월 반 만에 맛본 데뷔골이면서 개인 첫 챔피언스리그 득점이기도 했다. 어린 시절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꿈꿨던 이강인은 이제 그 무대에서 골을 기록하며 꿈에 한 발짝 다가간 셈이다.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은 경기가 끝나자 이강인을 안아주면서 첫 골을 축하했다. 이날 완승을 거둔 PSG는 F조 1위, 승점 6-2승 1패로 올라섰다. F조는 각국 강팀인 PSG, AC 밀란, 독일 도르트문트, 잉글랜드 뉴캐슬이 전부 있어 죽음의 조라고 불린다. 도르트문트, 승점 4-1승 1무 1패, 뉴캐슬, 승점 4-1승 1무 1패, 이 뒤를 따르고 AC 밀란, 승점 2-2무 1패, 2최하위다. 이강인은 최고의 한 달을 보내고 있다. 지난 7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10월을 시작했다. 그리고 13일 튀니지와 평가전에서 국가대표 A매치 데뷔골을 포함한 2골을 몰아넣었고, 이어진 17일 베트남전에서도 한 골을 넣었다. 프랑스로 넘어간 뒤에도 기세를 이어갔다. 최근 이강인의 득점 능력이 더 좋아진 이유로는 공 없을 때 보여주는 움직임이 꼽힌다. 이강인은 공을 잡고 드리블할 때는 출중하지만 패스하고 난 뒤 자리를 잡는 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시즌 소속팀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넣은 6골은 전부 개인기로 제쳐내거나 상대 수비수가 적은 역습 상황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번 달 나온 4골 중 프리킥골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공 상황에서 나왔다. 영리하게 빈 공간을 선점하는 능력, 즉 골냄새를 잘 맡게 됐다는 것이다. 프랑스 매체 풋 메르카토는 19분이면 충분했다. 짧은 시간 동안 깔끔하고 결단력 있는 공격적인 자질을 이강인이 보여줬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강인은 본인 소셜미디어에 프랑스어로 파리에서의 마법 같은 밤,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자 라고 썼다. 같은 날 잉글랜드 맨체스터시티 엘링 홀란, 23 노르웨이, 은 영보이스, 스위스와의 조별리그 지조 3차전 원정에서 2골을 몰아 넣으면서 3대1 승리를 이끌었다. 홀란을 앞세운 맨체스터시티는 조별리그 3연승 행진과 함께 조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다. 지난 시즌부터 이어진 챔피언스리그 16경기, 10승 6무, 연속 무패 행진도 이어갔다. 스페인 FC 바르셀로나는 샤흐타르 도네츠크, 우크라이나, 와 H조 3차전 홈경기에서 2대1로 이겼다. 바르셀로나는 챔피언스리그 3연승을 포함해 올 시즌 개막 후 13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2. 김민재와 뜨겁게 포옹한 케인. 도대체 몇 미터 골이야?
센터서클, 미친골, 쏟아진 탄성. 해리 케인은 해트트릭을 작성했고, 김민재는 풀타임 출전하며 무실점 대승에 일조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29일, 한국 시각,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끝난 다름슈타트와의 2023에서 2024 시즌 분데스리가 9라운드에서 8대0으로 대승했다. 어수선한 전반전이었다. 바이에른 뮌헨은 경기 시작 4분 만에 조슈아 키미히가 다이렉트 퇴장당하며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듯 했다. 반전이 있었다. 다름슈타트의 크라우스 자술라가 전반 21분, 마테이 마글리카가 전반 41분 잇따라 퇴장당하면서 전세가 역전됐다. 전반에 3장의 레드카드가 나온 것은 분데스리가 역사상 처음이다. 두 팀은 전반을 득점 없이 비겼다. 후반은 전혀 다른 그림이었다. 바이에른 뮌헨은 수적 5세를 앞세워 미친 골폭풍을 일으켰다. 케인이 후반 6분 첫 포문을 연대 후반 11분 누로이 사네, 15분 자말 무시알라, 29분 사네가 또 다시 골망을 흔들며 순식간에 4에서 0을 만들었다. 케인은 후반 24분 역대급 명장면을 연출했다. 다름슈타트가 아닌 바이에른 뮌헨 진영 하프라인 부근에서 상대 골키퍼가 나온 것을 틈타 장거리 슈팅을 터뜨렸다. 볼은 빨랫줄처럼 날아가 그대로 골네트에 꽂혔다. 알리안츠 아레나의 가로 규격이 105m인 것을 감안하면 약 60m 위 거리에서 터진 엄청난 골이었다.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내가 수년 동안 본 것 중 가장 미친 골이다. 완벽한 골. 케인은 정말 환상적이다. 등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케인은 골을 터뜨린 후 김민재와 뜨겁게 포옹했다. 바이에른 뮌헨의 골퍼레이드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후반 26분에는 토마스 밀러, 31분에는 무시알라가 멀티골 작성했다. 케인은 43분 상대를 또다시 농락하며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케인은 9경기에서 무려 12골을 쏟아부었다. 그는 센터서클 골에 대해 내 경력에서 몇 번을 시도해봤는데 이런 골은 처음이다. 난 늘 골키퍼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본다. 며 볼을 잡은 후 올려다보니 골키퍼가 골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골을 넣어서 좋았다. 고 웃었다. 김민재는 분데스리가와 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 10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7승 2무, 승점 23를 기록. 한 경기를 덜 치른 바이엘 레버쿠젠, 승점 22를 따돌리고 선두로 올라섰다. 3. 첫 판부터 웨인 에이스, 빅뱅, NC 패디 vs KT 쿠에바스 1차전, 선발 맞대결, P5. NC 다이노스와 KT 위즈가 시리즈 첫 경기부터 가장 믿을만한 카드를 꺼내든다. 양팀을 대표하는 외국인 에이스, 에릭 패디와 윌리엄 쿠에바스가 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 중책을 맡았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30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리는 2023 신한은행 SOL KBO 플레이오프 오전 3선승제 1차전 선발 투수를 29일 공개했다. 예상대로 NC와 KT는 각각 패디와 쿠에바스를 선발 마운드에 올린다. 1차전부터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두 팀의 의지가 엿보인다. 올 시즌 KBO 리그 최고의 에이스로 거듭난 패디는 올해 정규 시즌 30경기에 등판. 180과 3분의 1이닝 20승 6패 평균 자책점 2.00 209 탈삼진으로 팀의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끌었다. 특히 한 시즌에 20승과 200 탈삼진을 동시에 달성한 건 KBO 리그 역대 5번째로 1986년 선동열, 해태 이후 무려 37년 만에 나온 기록이다. 그러나 패디는 정규 시즌 마지막 등판이었던 16일 광주 기아 타이거즈전에서 강습 타구의 오른팔을 맞으면서 그 여파로 와일드카드 결정전 준 플레이오프에서 선발로 등판하지 못했다. 플레이오프 3차전 선발 등판마저 불발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회복세를 보인 패디는 팀이 준 플레이오프를 3경기 만에 끝낸 덕분에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었고 27일 창원 NC파크에서 불펜 피칭까지 정상적으로 소화하면서 플레이오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강인권 NC 감독은 준 플레이오프 3차전이 끝난 뒤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패디가 플레이오프 1차전에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고 패디의 선발 등판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규 시즌 KT와의 맞대결은 어땠을까? 3경기 17이닝 1승 2패 평균 자책점 2.65로 다른 팀들과의 맞대결보다 비교적 어려움을 겪은 패디다. 그 중에서도 앤서니 알포드 8타수 5안타 타율 0.625 2홈런 4타점, 문성철 6타수 2안타 타율 0.3331 타점, 조용호 3타수 2안타 타율 0.667, 각 패디를 적극적으로 공략한 만큼 이들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앞선 시리즈에서 체력 소모를 최소화한 NC는 서호철, 박건우, 박민우, 손아섭, 제이슨 마틴 등 대부분의 타자들이 타격감을 끌어올린 상태다. 2015년 10개 구단 체제가 된 이후 정규 시즌 4위 팀이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은 건 2021년 두산 베어스 단 한 팀뿐이다. 모두를 놀라게 했던 NC가 플레이오프에서 또 한 번이 기적을 연출할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6월 중순 합류 이후 KT의 반등을 이끈 쿠에바스는 정규 시즌 18경기 114와 3분의 1이닝 12승 평균 자책점 2.60으로 단 한 번이 패전 없이 10승고지를 밟으면서 승률왕 타이틀을 차지했다. 정규 시즌 마지막 등판이었던 8일 수원 하나 이글스전에서는 7이닝 2피안타 2사사구 8탈삼진 무실점 역투를 펼쳤다. 올 시즌 NC를 상대로는 한 차례 선발 등판했고 6이닝 5피안타 1사사구 4탈삼진 2실점으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당시 손아섭 3타수 2안타 타율 0.6671 타점, 김주원 2타수 1안타 타율 0.500, 권희동 3타수 1안타 타율 0.3331도루, 서호철 3타수 1안타 타율 0.333의 안타를 허용했다. 정규 시즌 종료 이후 3주간 휴식을 취한 만큼 컨디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쿠에바스는 2020년 플레이오프 2경기 1승 평균 자책점 3.12, 2021년 한국 시리즈 1경기 7과 3분의 2이닝 1승 평균 자책점 1.17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단기전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 KT가 쿠에바스를 믿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10승 6패로 KT가 우위를 점했지만 KT 입장에서는 한 가지의 변수를 안고 시리즈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팀 전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강백호가 부상으로 이탈했기 때문이다. 강백호는 26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팀 자체 청백전에 5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으나 첫 타석에서 스윙을 하다가 옆구리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 검진 결과 우측 내복사근 손상 진단을 받으면서 사실상 포스트 시즌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정규 시즌이라면 회복세에 따라 복귀 시점을 조율하는 게 가능하지만 당장 단기전을 앞둔 만큼 강백호의 플레이오프 엔트리 승선은 불가능해 보인다.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승리를 거두고 한국 시리즈에 오르더라도 강백호는 그라운드를 밟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먼저 정규 시즌 일정을 끝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많았다. 시리즈를 앞두고 주전 야수의 부상이라는 변수를 떠안게 된 KT가 위기를 극복할지 주목된다.